자, 보겠습니다. 야, 77번 문제 봐봐. 자, 77번 문제 보시면, 문제 보면 11번째 항이 누구고 51번째 항이 누군지 나와 있는데 얘가 무슨 수열이다? 무슨 수열인지 줬죠?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 51번째 항에서 11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지? 40D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14에서 166을 뺀값인 거니까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80? 그게 40D라는 거잖아. 40D.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D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7. 됐죠? 그러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이 11번째 항이라는 친구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개? 10개를 더하네야 라는 표현을 써서 첫 번째 항 구한 다음 일반항을 말하셔도 되고, 아니면 등차라는 말이 바로 있으니까 이 친구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7n으로서 시작할 겁니다. 그죠? 대신 11을 넣으면 몇 나와야 돼요? 11 넣으면 몇 나와야 돼요? 그럼 11 넣으면 166이 나오게끔 우리가 뒤에 적절한 숫자를 세팅해 주면 되겠죠? 243. 어우, 됐죠? 됐어요? 안경 괜찮아요? 안경. 아, 예. 안 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 양수인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n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계속 양수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수가 나오나 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양수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 됐죠? 넘어갑니다. 7n이 243보다 작죠? 약분돼요? 그러면 n은요 73, 21, 74, 32 점 얼마겠죠? 맞아요? 네. 그럼 n자리에 34점 얼마보다 작은 애가 오면 양수라는 거지? 네. 그럼 n은 몇 개? 34개. 34개. 다시 말하면 34번째 항까지는 양수였나 봐. 됐습니까? 그럼 양수인 항의 개수는 몇 개다? 34개다.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끝! 넘어갑니다. 4개의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사각형인데 이 4개의 내각이 등차 수열을 이룬데 가장 큰 각의 2배가 나머지 3각의 합과 같을 때라는 표현을 했네요. 그럼 일단 뭐 이런 거겠지? 뭐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겠지? 나도 몰라. 대충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뭐 제일 작은 애, 뭐 그 다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네 각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A, B, C, D라고 표현해 볼게요. 적절할까요? 네. 아니죠. 네. 왜요? 아니죠. 그 D는 항상 공차인가봐라고 하시면 안 되죠. 네. 뭐가 문제야? 그 조건이 있어요. 등차라는 이 조건이 안 보이잖아. 그냥 A, B, C, D 알파벳 순으로 쭉 써버리면 등차라는 조건이 안 보인다고. 그럼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여기 첫 번째 각을 A라고 하면 두 번째는 A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네. 세 번째는 A에다 공차 2개 더하네. 그 다음 A에다가 공차를 3개 더하네.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거죠. 처음에 A, B, C, D 그냥 알파벳 순으로 쓴 거보다는 얘가 그나마 좀 나은 표현이야. 그럼 그나마 좀 낫다는 표현은 베스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베스트일까요? A-D, A
A 마이너스 D,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요겁니다. A 마이너스 3D,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선생님 이거 공차가 몇인데요? 2D.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 야 지우개. 됐죠?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 왜 꼭 공차는 D로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 맞아? 내가 그냥 적절한 문자를 가지고 똑같이 증가해서 똑같이 계속 차이를 이루고 있어만 표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차를 2D인 다음과 같은 등차 수열로 표현해 볼게요 라는 거야. 이게 가장 베스트 표현이라고. 됐습니까? 에? 왜 저렇게 쓰였어요?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로서 표현을 해본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4개를 표현하는 순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4개를 싹 다 더하면 뭐가 된다? 4A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각형 내각의 총합은 몇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4A는 몇이다? 360도이니까요. A는요 90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내각 4개를 D라는 문자 하나만 가지고서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자, 다시 써봅니다. 90-3D, 90-D, 90 플러스 D, 90 플러스 3D. 그 다음 문제에서 준 두 번째 조건이죠. 이런 조건이 있네요. 어떤 조건이냐면 가장 큰 각의 크기의 2배가 나머지 세 각의 합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거 누구로 할래요? 얘로 볼게요. 얘로 볼게요. 네, 90 플러스 3D로 볼게요. 그럼 이 친구의 2배가 180 플러스 6D죠. 얘가 나머지 이 세 개를 더한 값 3개 더하면 몇 나와요? 270 마이너스 3D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넘기고 이 친구 넘겨주시면 9D는 몇입니까? 90. 그럼 D는 몇이다? 10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때 다시 이 각들을 순서대로 써볼게요. 60, 그 다음 80, 100, 120. 됐죠? 자, 이렇게 각 4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공차가 몇입니까? 10. 이 아니라 20이래요.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20. 그래서 D를 여러분들이 공차로 본 게 아니라 2D를 공차로 봤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헷갈리면 그냥 써. 그 다음 눈으로 보세요. 얼마씩 커졌어? 20이요.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210이 되는지를 한번 구해봐라. 고수정이 빈도 상하네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공차가 4래요. 4n으로 시작해서 첫째 항 3입니다. 마이너스 1. 이거 모르면 답 없죠. 두 번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몇 번째 항까지 합이 210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뉘는 게 두 가지라고. 첫 번째, 그럼 다음 등차 수열의 SN을 구해볼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돼요? 2분의 항이 몇 개? n개. 그 다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인데 마지막 항이 저 n번째 항인 거죠? 첫째 항 3이었습니다. 그럼 3하고 n번째 항 더하면 뭐가 돼? 4n 마이너스 4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분모 분자 2 나눠주시면 n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210이 되도록 하는 적절한 n 값을 찾으면 답이겠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n 값 찾아요? 라고 하면 뭐 그냥 전기에서 2차 방정식 만드세요. 뭐 이거 뭐 어렵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떻게 되니? 21씩.
2n하고 n 20이라고 10이요? 네. 여기가 21, 여기가 10, 여기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결론 n은 11대. 자연수니까. 그래서 답입니다. 몇 번째 항까지요? 10번째 항까지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을 거야. SN 공식 가지고서.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이야기를 조금 고민해보자고. 요거 좀 고민해보자고. 자, 등차 수열이었어. SN 구하면 어떻게 나온다고? 2차식으로 나온다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그때 n 제곱 앞에 있는 요 개수는 뭘 의미한다? 공차의 절반을 의미한다. 맞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SN 공식을 이렇게 썼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바로 얘기한단 말이야. 자, SN은 말이야. 공차가 4였잖아. 맞아? 그럼 SN은 이 n제곱으로 일단 시작할 거야. 맞아? 그 다음 뒤에는 뭐가 와? 1차항이 올 텐데 우린 알고 있죠.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라며. 그럼 여기다 1을 넣어서 첫 번째 항 나오게 3이 되게 만들고 싶어. 뒤에 누구 붙여줘? 그냥 플러스 n만 딱 붙이면 되는 거잖아. 결론 똑같은 거 맞아? 맞잖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시간을 줄여줄 거란 말이지. 그래야 너네가 시간이 안 부족하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SN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냥 한 줄에. 등차 수열인 거 알기 때문에. 결론 이렇게 놓으시고 얘가 또 210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넘긴 다음 같은 방식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까지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더 문제를 풀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8번입니다. 자, 91번입니다.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인데 봐봐봐. S12 120, S22 441 때 S30을 구해봐 라는 문제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 이 말을 할지 말지. 왜냐면 지난 수업 때 90번 문제를 풀면서도 말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던 얘기긴 한데 해줄게요. 응? 내 펜 어디 갔지? 무슨 수열이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자, S10입니다. 얘는 이거잖아. 네. 첫 번째 항, 뭐 내야 대답도 안 듣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120이라는 거지. 맞아요? 네. 그 다음 S20이 나왔어요.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몇 번째 항까지? 9번째 항, 10번째 항, 11번째 항 해서 결과적으로 2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게 440이라고. 맞아?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봐. 여기까지 더한 값이 몇이었어? 120. 120이었지. 그럼 이거를 오른쪽으로 뿅 넘겨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11번째 항, 12번째 항 해서 몇 번째? 20번째 항까지 더한 건 320이었어. 맞아? 받아들여요? 빼면 되니까. 그럼 자 보세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10개죠. 그 다음 이어서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10개지. 그럼 얘네들 하고 하나 더 써볼게. 21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30번째 더한 것까지 의 값이 누굴까라고 물어보면 얘네들끼리는 뭐를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얼마 더 했어? 그럼 얼마 더 하면 돼? 그럼 몇인데? 520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 어쩔 TV 라고 하면 S30은 무슨 뜻이야?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는 요거,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는 요거고 11번째부터 얘까지는 요거고 21번째부터 30번까지는 요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개를 더한 게 문제에서 말한 답이겠네. 맞아? 3개 더하면 몇입니까? 여기서 또 3개를 더해줘라고 했을 때 살짝 머리 쓰는 친구들은 뭐 할까요? 등차 중앙 개념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겠죠. 이 3개가 등차 수열이니까. 그죠? 근데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3개 더해버리세요. 몇입니까?
960 답이야.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이 개념을 안 쓰면 우리는 SN 공식을 다 쓰셔야 돼.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 그랬을 때 2분의 한개수 첫째 항 더하기 30번째 항은 누굴까?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있는 이 부분,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자, 이 친구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1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얘 첫 번째 항부터 쭉 나열해 볼 거야. 그지? 17번째 항도 있을 거고, 16번째 항도 있을 거고, 17번째도 있을 거고, 18번째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쭉 나열하겠죠? 19번째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은 요거죠. 첫 번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 더한 그 합이 가장 커. 여기까지 더한 합이 가장 크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뒤에 있는 18번째 항부터는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작아지는 거야. 맞아? 그 말은 17번째 항이 마지막 양수일 거라고.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마지막 양수일 거라고. 그러면 18번째 항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잖아. 받아들임? 고수정 안 되죠? 에? 안 되죠? 그럼 얘가 마지막 양수고 얘는 음수였으면 좋겠는 걸 이라는 말이죠. 잠깐만요. 17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이 50이라고 했어. 그럼 17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16개 더하면 되는 거지. 손이 많이 가, 얘가. 번거롭네. 그 다음 18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17개 더하면 되는 거지. 맞아? 요거잖아, 요거. 근데 문제는 17번째 항이 양수고 18번째 항이 음수래. 호잇? 그 말은 둘의 부호가 다르다. 그럼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둘이 곱하면 무조건 뭐 나온다? 음수 나온다. 그럼 다시 16D 플러스 50이랑 17D 플러스 50이 0보다 어떻다? 작다. 됐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 몇 차 부등식입니까?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거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윗볼록 아랫볼록. 안 돼요. 이 문제 풀고요. 흐름 끊지 마세요. 핀토 상하니까요. 자, 윗볼록이 아랫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체계척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야, 누구 놈이 0 나와? 누구 놈이 0 나와? 16분의 50. 마이너스 16분의 50이랑 마이너스 17분의 50이죠. 그럼 문제. 마이너스 16분의 50과 마이너스 17분의 50이 있습니다.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6.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6. 잘 생각해봐. 누가 더 마이너스 커? 17분의 50. 마이너스 17분의 50이 더 크죠. 무수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D는 어떤 애냐? 요 범위에 있는 애. 마이너스 16분의 5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7분의 50보다는 작은 어떤 애가 될 건데 문제에서 얘기했죠. 공차가 정수래요. 야, 그럼 저 사이에 있는 정수를 말하면 되는 건가 봐. 그렇지 않아? 자, 마이너스 16분의 50은 아유, 대략 어떤 수입니까?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 얼마? 인가 봐요. 마이너스 17분의 50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2. 얼마인가 봐. 그럼 마이너스 2. 얼마랑 마이너스 3. 얼마 사이에 있는 정수는 누구? 마3. 마3. 얼마랑 마2. 얼마 사이에 있는 정수는 얘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었다. 보겠습니다.
자, 9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인데 SN이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여기서 98번 문제의 별표를 박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 8개, 9개, 10개 박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어. 야, 얘들아, SN을 봐봐. 몇 차니? 2차.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었을까? 등차 수열이었을 거야. 근데 주의사항,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SN이 2차였을 때 전제 조건이 하나 딱 있었어. 상상이 없어요. 상수항이 있어. 얘 상수항이 있는데 어쩔 TV? 하실 수 있죠? 아, 어쩔 TV 그만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네. 팀이 유행 지났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계속 인상 찡그리면서 막 와, 존나 짱나 막. 상수항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 상수항이 있어. 상수항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시면, 자, 정리된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이것이 두괄적 표현이죠. 네. 등차 수열은 맞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두 번째 항부터 있습니다. 등차는 맞는데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고 있어. 첫 번째 항은 별개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을 의미해. 무슨 말일까? 라고 보시면 깜짝아. 자, 일단 천천히 봅니다. SN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의 n번째 항을 얘기할 수 있잖아. 어떻게 얘기해? SN에서 Sn-1을 빼면은 n번째 항만 뿅 남거든. 그렇지 않아? 그때 주의사항, n은 어떤 애를 넣겠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들만 넣을 거야. 왜? 여기 n자리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S0이라는 개념은 정의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없는 표현이란 말이지. 그래서 2보다 큰 애들 넣었을 때 an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 플러스 첫 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S1을 갖고 항상 이야기해야 해. 이 세트로 갖고 가셔야 돼, 계속. 그러면 an 구해봅니다. 자, Sn 나왔죠? 자, Sn은요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너 Sn-1이 누군지 써봐 라고 하면 n자리에다가 n 빼기를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깜짝아. n-1의 제곱 3n-1 빼기 1 이렇게 됐지? 그럼 잠깐만 이거 전개 좀 해야 되겠는데? n제곱 마이너스 2n에 3n이니까 플러스 n,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자, 그럼 sn에서 sn-1을 뺍니다. 위에 다리 거 빼주면 자 n번째 항만 남는다면서 n제곱 없어지고 빼니까 2n이고요. 여기 빼니까는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거는 n이 2보다 클 때. 됐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S1이요. 1 넣으면 나오는 값 3이요.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4아니에요. 여기다 넣어야죠. 됐어? A1은 S1. 여기다 1을 넣은 값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야. 첫 번째 항은 3인 거야.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넣은 값 몇인데? 6. 세 번째 항은 여기다 3 넣은 값 몇인데? 8. 네 번째 항은 여기다 4 넣은 값 몇인데? 그럼 결론.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고 있는 등차 수열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 돼. 이거는 SN이다 라고 한 번에 딱 못 써. 그 이유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쓰는 표현도 있으니까 너네한테 별표를 몇 개 박으라고? 10개 박으라고 한 거죠. 그럼 선생님, 만약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었으면 이 수열은 그냥 AN이라고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등차 수열인가요? 맞아. 왜? 여기 1 없었으면 1 넣으면 몇이야? 4. 맞아?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4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첫 번째부터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그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
여기다 1는 값이랑 S1 값이 동일하니까 그냥 편하게 봐도 돼 라는 상황인 걸 강조하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98번은 아마 이런 표현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야 202야 몇 번째 항이니?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202 2n 플러스 2가 202가 나왔으면 좋겠음. 그럼 2n이 200이니까 n은 몇임? 100번째 항이었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는 다음 규칙을 따르니까요. 그냥 SAN에다가 정확하게 넣고서 얘기해도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됐나요? 네. 99번입니다. 보시면요. 자,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인데요. 네.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SN을 봐봐. 몇 차야? 2차.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었다? 등차수열. 등차 수열이었다. 이 친구 공차가 몇이었을까? 2. 2. 2분의 1. 2. 헷갈리면 얘를 요 앞에다 곱한 게 공차입니다. 공차 절반이 오는 거니까 2배 하면 공차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차가 2였고 그 다음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첫 번째 항 누군 거야? 2. 공차가 2고 첫 번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그럼 다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2n 끝. 됐죠?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보자마자 자동으로 쭉 나와야 돼. 그리고 이게 연습이 돼야만 내신 대비할 때 시간을 단축시키고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인 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거지. 11번장부터 20번장까지 합이죠. 그럼 사실 여기는 이 A에는 딱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 왜? 얘는 이거잖아. 첫 번장부터 20번장까지 더한 값에서 첫 번장부터 10번장까지 합을 빼면 그게 얘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그럼 n자리에다 20 넣은 값에서 20의 제곱 플러스 20 여기에서 n자리에 10 넣은 값 10의 제곱 더하기 10 이거를 뺀 값을 말하면 답인 거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요? 직역하면 되는 거잖아. 결론. 여기 20의 제곱 몇입니까? 400. 그럼 420에서 10의 제곱 100. 110을 빼면 되는구나. 310 끝.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02번, 103번입니다. 자, 102번, 103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 어렵진 않아요. 102번, 103번. 자, 왜 안 먹어?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싫어요, 안 좋아요. 어? 안 좋아하는 게 있어? 고수장 기분 안 좋은데 오늘? 자, 수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을 표현한 상황입니다. P라는 점이 있고요. 얘 좌표가 1이래요. Q라는 점이 있고요. 얘 좌표는 9래요. 그리고 얘네를 뭐 했냐면 20등분 했거든? 20개로 똑같이 쪼갠 거야. 받아들이죠? 20등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등분, 4등분, 8등분 뭐 이렇게 쪼갰겠죠? 그래서 20등분을 했나 봐. 그쵸? 20등분 대충 했겠지 뭐 나도 몰라. 그렇게 해서 20개로 띠띠띠띠띠 쪼개서 첫 번째 여기를 뭐 x1 여기를 뭐 x2 이렇게 20등 똑같이 쪼갠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여기를 x3 해서 쭉 쪼개갖고 나중에 여기에 x19까지 다 똑같이 쪼갰겠죠? 이렇게 쪼개놓은 상황인 거야. 그래 놓고 너한테 뭐 구하라고 했냐면 얘네들의 좌표들을 싹 다 더하래. 받아들여요? 얘네들의 좌표를 싹 다 더하라는 거야. 여기서 문제입니다. 등분했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P라는 점에서 x1까지의 길이와 x1에서 x2까지의 길이, x2에서 x3까지 이 각각의 길이들이 전부 다 어떻다? 같다는 말이겠네? 맞아요? 그럼 이 점들의 좌표를 쭉 나열하면 얘는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 받아들여요?
일정하게 커졌으니까. 그러면 이때 볼게요. 첫 번째 항을 내가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이 x1이겠지. 세 번째 항은 x2가 될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x19가 의미하는 건 뭘까? A 20. 20번째야. 그러면 21번째 항이 누군 거야? X 20. 9인 거죠. 마지막에 9잖아. 맞아?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라고. 그러면 이런 패턴의 문제는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부터 9 사이에 19개 숫자를 넣어서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만들어주고 싶어 라는 문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이때 20번째 추정. 아, 저 친구 한글 읽을 줄 알아요. 너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한글 읽을 줄 알아요? 그럼 결론. 우리는 얘네들, 이 안쪽에 있는 얘네만 더한 값이 필요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하면 이거죠. S21을 구할게. 첫 번째 항부터 21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할게.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 놓고서 요 끝에 있는 두 값을 빼버리면 안에 있는 것만 더한 값 나오겠지? 자, S21 등차 수열입니다. 2분의 항이 몇 개? 21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몇이에요? 10이죠? 그럼 약분 땅땅 때려주면 몇인 거? 105죠? 여기에서 이 둘이 더한 값 몇을 빼주면? 10을 빼주면 답이겠습니다. 끝. 됐죠? 그리고 10개 강철 밧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평행하도록 묶어서 넘어지지 않게 딱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자, 이때 A1에서 B1까지의 길이가 60이고요. A10에서 B10까지의 길이가 6m라고 했을 때 10개 강철 밧줄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얘네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평행하게 묶어놨다는 거야. 그럼 자, 봐봐. 자, 요 길이가 일단 첫 번째가 60이라고 했죠? 요 길이가 60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요 길이는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 길이들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답은 다음과 같죠.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요 삼각형, 큰 삼각형, 얘네 전부 다 뭐야? 닮음이죠. 닮음이지. 닮음이지? 닮음이야. 그 다음 간격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요 한 점에서 여기 있는 직선들한테 수선을 딱 그으면 수직인 선을 띵 그으면 요 길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지. 네. 맞아? 네. 여기까지 납득이 돼요? 그럼 다 봐봐. 예를 들어 얍 예를 들어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똑같은 상황으로 딱 줄 3개만 그어볼게. 이렇게 해서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야. 얘네들 다 평행한 거야 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너 요 길이를 몇이라고 할까? 12라고 해볼게. 요 짧은 애를 편의상 6이라고 해볼게. 요렇게.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요 길이는 몇이 되는 걸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몰라요. 12 더하기 6.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얘네가 닮음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 수직을 뚝 잘랐을 때 여기도 닮음이란 말이에요. 이쪽도. 여기도 닮음이지. 자, 이때 닮음 B를 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1이면 얘는 몇이야? 2죠?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뭐가 돼? 2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요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요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같은 패턴으로 오른쪽 밑에 있는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볼게요.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요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자, 여기 길이 요 전체 길이가 6이었어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라고 봤을 때 이거란 말이야. 6이 1일 때 맞아? 12는 몇인 거야? 3인 거지. 맞아? 네. 그럼 여기서 문제. 요 가운데 있는 이 길이는 네. 이 둘이 더한 거에 절반이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둘이 더해서 절반 때리면 2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6이랑 12를 더해서 2를 나눠주면 그게 가운데 길이가 되는 거라고. 맞아? 몇인데? 여기서 문제. 이게 무슨 표현이야? 평균 표현이죠? 산술평균 표현이야. 맞아? 산술평균 표현인데 이 산술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했냐면 6과 12의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길이를 구했다고. 다시 말하면 6이 있고 12가 있는데 야 가운데 있는 이 새끼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이 둘의 산술평균을 갖고 말을 했죠. 네.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할 때 산술평균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개가 서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 그래서 등차 중앙 표현을 갖고서 얘기한 거라고. 받아들여?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계속 뭘 이루는 사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사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6이었습니다. 60이었네요. 여기는 6이었어. 그럼 이때 이 길이들은 계속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받아들여요? 자,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을 내가 제일 작은 애 6이라고 해볼게. 그럼 저기 끝으로 갈게요. 마지막 항 몇 번장이 되는 거야? 10번장 되는 거지? 걔가 몇인 거니? 60인 상황인 거라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10번째까지 이 10개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에서 첫 번장부터 10번장까지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겠네. S10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2분의 항 몇 개? 10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66. 몇입니까? 330. 답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수열인지를 알아내는 저런 과정들이 필요했었다.